참 많이 차이가 있구나, 다르다라는 것을 그동안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직접 경험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 막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입학을 텍사스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옛날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TV를 보다가 로봇 과학 자이신 데니스 홍 교수님을 방송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멋있었나 봐요. 자기는 로봇 과학자가 되겠다고 그때 꿈을 딱 갔더니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고 꾸준히 자기는 로봇 과학자가 되겠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데니스 홍 교수님이 있는 미국에 가서 데니스 홍 교수님한테 제자가 되겠다고 미국에 가는 꿈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 꿈을 놓지 않고 잘 키워와서 이 아이가 실제로 분당에 있는 중학교에 1학년까지 이제 마치고 국내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텍사스에.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 텍사스 주에 있는 그 A&M 대학교의 기계공학 관련 학과에 나는 입학을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막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국제학교가 아니라 텍사스 주에 있는 현지 그냥 고등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현지인들인 거예요. 학교 친구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지난번에도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고 하길래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너네 학교 친구들도 이렇게 대학 진학에 대한 목표가 정확하게 있냐, 열심히 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하는 애들 몇 명만 한대요. 하는 애들 몇 명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딱히 뭐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잘 가든 못 가든 어쨌든 당장 공부하고 있는 것 자체는 내신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왜? 원하는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대학 입시라는 목표를 두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많은 아이들이 대학 진학에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적 상승에 대한 강한 욕구가 별로 없대요. 그냥 되게 여유 있게 생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시간에 여백을 가지고 미국의 고등학교 아이들이 살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한국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일정한 수준에 도달이 된다 하더라도요, 해도 끝이 없잖아요. 열심히 해도 결국 경쟁에서 밀린다면, 다시 상위 10%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열심히 한 게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내가 내신 1등급을 받아야 되고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열심히 했지만 결국 90%의 아이들은 절대로 1등급 할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90%의 아이들은 가져갈 수 없는 게 1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힘 빠지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어쨌든 봉사활동이라던가 다양한 뭐 스포츠 활동이라던가 계속 같이 막 팀플레이 하면서 발표하고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보면은 뭐 대학을 꼭 가야겠다는 강박도 없고요. 그래서 아이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확실히 다르구나, 이걸 요즘 계속 듣고 있고 참 재미있게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요, 저 어렸을 때는 학교 갔다가 오면은 숙제 조금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니까 방바닥에 누워서 이제 빈둥빈둥 오늘의 놀 계획을 잡아보는 거죠. 누구네 집에 가서 누구를 불러내서 고무줄 놀이를 할지 다방구를 할지 놀이 계획을 막 잡아요. 그리고 가서 뭐 누구야 놀자 뭐 이렇게 해서 친구를 불러내죠. 근데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계획했던 놀이가 뜻대로 되지 않죠. 그럼 또 이제 계획을 수정해서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다른 친구를 또 불러내야 되고, 다양한 놀이 시간을 계획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의 여백이 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이 그런가? 요즘의 초등학생 아이들이 시간의 여백이라는 게 있나요?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교문을 나오면 바로 셔틀버스를 타서 어디 학원을 가야 되고, 그 학원 끝나면 또 바로 셔틀버스를 타고 다른 학원을 가야 되고, 갔다 오면은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또 어떤 숙제를 해야 되고, 그 숙제가 끝나면은 책 한 권을 읽어야 되고 의무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다 촘촘하게 계획이 짜여져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능력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과 진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요즘에는 조금 모르는 것이 나타났을 때 바로 해결할 수 있죠. 예전에는요,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고 좀 궁금한 게 생겼을 때는 옛날 얘기지만 백과사전을 꺼내서 막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뭐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영어 사전을 펼치기도 하고요. 너무 옛날 얘기죠.
걸렸어요. 이렇게 시간이 걸렸지만 알아내는 과정,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 시간을 투자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지금처럼 AI가 알려주는 것처럼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 방대한 자료가 잘 정리되어져서 나한테 제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찔끔찔끔 알아가는 과정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새로운 질문들이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는 그런 시간들까지도 우리들은 제공받았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 빨리, 그러니까 과거에는 며칠에 걸쳐서 겨우 알아낼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 아이들은 바로 1분도 걸리지 않아서 즉시 해결이 가능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에 의존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운전할 때에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내가 맨날 가는 그 곳도 헷갈리기 시작하고요. 예전에는, 너무 옛날 얘기를 하네요. 옛날에는 저희 가족 전화번호, 친한 친구 전화번호 최소한 10개는 외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저희 자녀의 핸드폰 번호도 지금 헷갈릴 정도로 핸드폰 번호 하나 지금 외우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류 전체가 지금 굉장히 막 지니어스가 되어 있지만 굉장히 똑똑해진 것 같긴 한데, 사실 한 명 한 명을 봤을 때는 혼자서는 정말 핸드폰이 없으면, AI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막 바보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이제는 AI가 더 잘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 앞으로 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AI가 결국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고유의 영역을 우리는 찾아가야 돼. 그걸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1년 뒤, 3년 뒤, 10년 뒤에 어떠한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내가 접근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참 겁이 날 정도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코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가장 마지막은 아니더라도 가장 오랫동안 길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학습 코칭이. 근데 그 생각이 최근에 깨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의 발달, AI의 기술들이 이런 학습 코칭까지도, 그러니까 엄청난 에듀테크의 발달로 AI의 영입으로 이런 것까지도 초개인화가 되어져서 학생들한테 어쩌면은 저보다 더 뛰어난 학습 코칭의 능력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또 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AI가 하지 못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 스스로에게도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떤 게 불편한지, 앞으로 어떤 기술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지, 어떤 서비스가 또는 어떤 상품들이 앞으로 우리의 인류에 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사고의 확장, 문제 상황에 대한 어떤 개선, 변화들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건 끊임없는 질문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야말로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키워야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선택들과 결정들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인 것 같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날씨가 흐린데 우산을 챙기지 않았어요. 근데 비를 맞아서 홀딱 젖었어요. 그런 경험을 했다면 내가 다음에는 날씨가 흐리면 우산을 반드시 챙기겠죠. 그 모든 경험치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의 행동이나 선택이 결정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성적, 점수, 스펙 중심으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교육 과정이 비교과 활동이나 여러 가지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리더십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여기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 나라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어떤 역사나 문화에 대한 경험치에 대한 산물이겠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를 이끌고 온 현재 50대, 60대 기성 세대들이 경험한 성공의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다르죠. 우리 지금 현재 50대, 60대인 분들은 옛날에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 있었잖아요. 정말로 가난한
시골에서 정말 가난을 경험했던 많은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이 가난을 내가 극복하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교 1등에서 서울대학교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문직을 가지거나 내가 대기업에 입사해서 승승장구 입사해 나가는 승진해 나가는 거, 그런 것이 나의 지위를 확 이렇게 올리는,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됐었죠. 미국은 어땠을 것 같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만나서 같이 소통해야 되고 협업해야 되고 그 불모지 땅을 막 개척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이래야지만 일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배경과 그 경험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돼.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많이 도전하고 많은 활동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야 돼.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른 거죠. 그런 다른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이 갖게 되는 지금 교육 제도에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아기, 초등, 그다음에 중등, 고등 시기까지는 그렇게 막 타이트하게 막 공부에 막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느리게 시간의 공백을 가지고 시간의 여백을 가지고 여유 있게 뭐 스포츠 활동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통, 협력, 협업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학습에 대한 성취도만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느리게 간단 말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유아기 때부터 벌써 학업 성취가 어마어마하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고등 수학을 막 먼저 하는 애들도 볼 수 있고요. 중학생이 되면은 미국의 아이들보다 영어 지문을 더 해석을 잘하는 아이들도 생길 정도로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중학생 아이들보다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학생 애들이 더 잘하게 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성취도가 굉장히 이제 높죠. 그런데 그 속도가 이제 약간 반전을 이루어 나가는 게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부터는 이제 역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천천히 충분히 사고할 수 있고 충분히 많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해봤던 아이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 성공한 이제 많은 기업의 CEO들 같은 경우도 대학 진학을 아예 안 했거나 아니면 뭐 했다 하더라도 그냥 필요 없어 하고 중퇴하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민족이었고요. 미국은 조금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다민족이 모여진 국가였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한 명 한 명 그 개인의 다양성도 존중할 수 있었고 뭐 남과 비교하는 식의 그런 행복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빨리 우선적으로 바꿔야 할 교육적인 그런 관점이나 시야가 무엇인지 정말 중요하게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여전히 매몰되어져 있는 당장의 점수에서 좀 벗어나서 평상시에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생각, 말, 행동을 한번 일치시켜보는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내 자녀에게 이렇게 열성적으로 교육에 힘을 쏟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한 가지거든요.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무턱대고 1등급 받아서 좋은 대학 가는 거야. 이것을 목표로 두지 마시고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요. 내 자녀가 어떠한 꿈을 키워서 어떤 아이로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이런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어떤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건지, 만약에 나는 그래도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해. 오케이, 좋아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릇으로 키우세요. 언제부터? 아기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초등시기까지. 그걸 하지 않고 가만히 뭐가 필요한지, 뭘 어떻게 해야 공부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있다가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 왜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부터 그릇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아이를 데리고 왜 갈등하기 시작하냐고요. 정말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존중받을 수 있는 엄마 아빠의 교육관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한 준비를 유아기와 초등시기 때 하셔야만 되고요. 그것이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지금 내 아이가 중3인데 성적이 중하위권이다? 그러면은 더 이상 바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된다니까. 이건 이제 부모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었고, 학생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 되게 하고 싶어요. 제발 기본을 해라, 기본. 부모님 핑계 대지 말고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요,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요. 그 말은 지금 8살, 9살이면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벌써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고 나이가 15세, 16세 됐으면은 더 이상 뭐 부모 핑계 대지 말고요. 나이에 걸맞게 스스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나한테 내가 나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 스스로 내가 정말 나만의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한테 안 좋은 습관이 뭐가 있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어른을 만나면 인사 잘 해야 되고요. 친구들하고도요, 소통 잘 해야 되고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나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있는 부모님에게 당연하지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이불 막 이렇게 난장판 하지 말고 깔끔하게 이부자리 정돈하고요. 식탁에서 밥을 먹었으면은 너저분하게 그대로 두지 말고, 그래도 내가 먹은 밥그릇은 설거지까지 안 바라니까 싱크대에 좀 갖다 놓고요. 핸드폰 하루 종일 게임하면서 쇼츠 릴스 보면서 2시간, 3시간, 4시간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내 미래를 위해서 난 지금 하루하루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그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기본을 좀 다시 정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정말 너무 하고 싶고요. 가장 이 부모님과 학생들이 그렇게 한 가지만이라도 변화를 꾀한다면은 더 좋은 미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혼공연구소와 혼공기적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오경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들과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학습 코칭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습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10대 아이들의 미래에, 꿈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3 자녀를 두고 있고요. 큰아이 2명은 이제 성인이 되었고, 이제 막내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3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고민을 했었고요. 지금은 많은 중고생 학생들을 이제 만나면서 고민과 미래의 진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제가 미래의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1월 첫 번째 일요일만 되면은 혼공기적 잡스데이라는 행사를 이제 크게 열고 있는데, 이번에 2026년 1월 4일에도 가천대학교에서 혼공기적 잡스데이가 이제 열립니다. 그날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멀리서라도 꼭 와주세요. 부산에서도 제주도에서도 비행기 타고 올라오셔도 정말 하루가 아주 벅찬 가슴으로 돌아갈 수 있으실 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텐데, 아이들이 하루하루 정말 값지게 시간을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정말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될 거거든요. 여기 밑에 제가 링크를 보내드려 볼 테니까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1년 전, 그러니까 2025년 1월 달에 열렸던 이 후기들을 한번 꼭 봐주세요. 후기를 보시면은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굉장히 벅찬 감동을 후기로 남겨주셨어요. 그 후기를 한번 보시면은, 아니 도대체 어떤 행사였길래 이런 댓글들이 달렸을까 할 정도로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이 집에 가면서 엄마 아빠한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막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부모님들도 내가 내 자녀 공부 좀 잘하게 만들려고 동기부여 시켜주려고 왔는데 아빠인 내가, 엄마인 내가 정말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 이런 후기가 굉장히 많아요. 꼭 한번 진짜 이번에 2026년 1월 4일 잡스데이 꼭 참석해 주시길 권해드리고요. 이제 곧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시기를 정말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국어, 영어, 수학 학원 특강 이런 거에 올인하지 마시고요. 공부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 습관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무슨 요즘에 윈터 캠프 이런 스쿨을 이제 보내면서 하루 종일 가둬두고 공부를 시키고 있거든요. 혼공력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윈터 캠프 이런데, 그러면은 아이들은 더 좌절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저희 아이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립을 시켜주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